그리고 인공지능 쪽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날 셀버스가 올라가고 참 안 빠져요. 네, 만약에 인공지능 섹터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뭐 남이 보면 미친 얘기일 수 있지만 비중 확대입니다. 예,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미친 얘기지만 비중 확대예요. 자, 코난 테크놀로지가 살짝 빠졌잖아요. 얘 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빠질 때 거래량을 보십시오. 터는 물량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기에서부터 올라올 때마다 터졌다, 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 인공지능 섹터 안에 종목들이 살아있는 한 얘네들이 동시에 무너지지 않는 한, 그리고 동시에 무너질 때 거래가 미친듯이 터지지 않는 한 여긴 죽지 않아요. 알체라 같은 애들도 일단은 버텨줬죠. 네, 버텨줬습니다. 그리고 21선에 대한 훼손이 없습니다. 그리고 21선, 제가 저걸 말씀드렸죠. 성장 섹터 안에서 대장주의 흐름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일시적인 21선 이탈일 때는 비중 확대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인공지능을 신규로 이게 내가 보면 신규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얘기 못하겠어요. 왜냐, 이게 양심이라는 게 있지. 우리가 평단가가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가 2만원 중반인데 11만 7천원인데 사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팔 테니 너 총알바지하라는 얘기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줄여놓은 사람에게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셀버스 6,500원이 안 돼요. 평단가가 6,500원인데 31,000원인데 여기서 신규로 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쪽은. 그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뭐 가장 비싼 평단가가 아마 여기 빠졌을 때일 겁니다. 그 밑에 계시고, 근데 여기에서 이걸 사라고 내가 말할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인즈랩 이런 건 사도 될 것 같거든요, 자리가. 근데 올라갈 때 결국은 또 센 놈만 올라갈 거거든. 근데 센 놈만 올라갈 건데 센 놈 사라고 하기에는 내가 말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지금. 위세 하이텍 같은 애들도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물론 조정 잘 받았어요. 고점에서 한 20%씩 빠졌어요. 셀바스는 안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사야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오픈 엣지 같은 애들이 만약에 여기서 빠져서, 지금 보면 일단 21선에 이탈을 했죠. 얘가 만약에 한 18,000원 선에 온다라고 하면은 얘는 살 것 같아, 내가. 다른 애들은 모르겠는데. 왜냐면 얘 일단은 단기 추세는 이탈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 빠져봐야 18,000원일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비중 확대하는 신규 진입은 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도 신규 진입은 괜찮으나, 얘는 뭐 인공지능 뭐 무슨 뭐 대회 같은 거 하면 얘도 상도 받고 뭐 특허도 있고 뭐 가상인간 이런 거 뭐 그 뭐냐 AI 뭐 아나운서 있긴 한데 약했잖아요. 약한 상황에 올라갈 때 얘가 과연 위로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세 전환은 맞으나, 이런 3, 4등주의 비애가 뭐냐면요, 얘가 이렇게 얘 빠지면은 억울하게 오르지 않은 얘마저 빠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대장주를 사라고 하는 겁니다. 좀 안타까워. 미디어젠, 이것도 우리 영상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얘가 뭐 GM 이건 아니지만 뭐 GM에서 챗 GPT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차 안에서 손으로 누르겠냐고 말을 하겠죠. 전격 제트 작전의 키트 같은 일이 앞으로 계속 많이 벌어질 건데, 그러면은 걔가 그 포인트가 뭡니까? 키트랑 대화를 주고받죠. 그거에 관련된 쪽에 투자를 한 다음에 이쪽에 대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는 사실은 여기 셀바스나 코난 이런 애들 오르기 전에 인공지능이 테마주처럼 가끔씩 뉴스에 반응하던 때가 있어요. 그때 나는 왜 이게 인공지능 관련주인지 몰라요. 줌인터넷이 대장주로 움직였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얘가 왜 인공지능 관련주인지 난 몰라. 가끔 알약 설치하다가 뭐 잘못 눌러갖고 줌 켜지면 화가 나던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테마주가 아니다라는 게, 기존에 테마주가 움직였을 때 올랐었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테마주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여전히 시장의 주목을 받는데 줌인터넷이 막 여기서 막 10,000원 넘어가 있고 이스트 소프트가 날아가 있고 뭐 오픈베이스? 이런 애들이 위로 막 뻗어서 날아갔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테마주예요. 기존에 인공지능 관련되면 움직이는 애들이 뭐 꼴랑 오픈베이스, 막 데이터 솔루션 이런 애들 올라가던 때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뭐 들어본 적 없는 코난, 솔트룩스 이런 애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산업군으로 형성되는 실제로 인공지능 관련 회사고, 물론 안에 들어가서 인공지능 매출 비중을 따지는 분도 계시는데 언제 그거 따지고 앉아있냐고, 시세는 이렇게 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테마주였으면 줌인터넷이 제일 강했을 겁니다.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셀바스를 여기서 혜진님이야 평단가가 6,000원대니까 얘가 빠지면 살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살 수 있는 용자가 몇 명이나. 근데 이거를 사는 거는 사실 좀 불나방이지, 불나방. 나중에 설령 5만원이 간다고 하더라도요, 매수 시점은 지금은 아닙니다. 만약에 사고 싶으시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빠삭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산다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 나보다 많이 하는 건데. C랩 같은 경우도 이제 영상 정보 이런 건데 흐름이 그러니까 얘나 마인즈랩이나 지금 흐름이 좀 비슷한 흐름이네요. 마인즈랩이나 C랩이나 인공지능 섹터가 전체적으로 움직이긴 할 겁니다. 움직이긴 할 건데 뭐 전체적으로 움직였었고요. 근데 이 소위 이 3강이라는 이 코난, 셀바스, 솔트룩스에 비해서 나머지 애들이 좀 처지는데 얘도 로봇처럼 보면 확산이 된다라는 거를 기대를 하면은 들어갈 수 있지만 C랩이 아마 거래량이 되게 작았던 거 아닌가? 거래량이 되게 작죠. 600. 그리고 아마 유통 거래량은 더 작을 겁니다. 한 거의 50%가 몰려 있으니까 300만 주 정도가 움직이니까 거래량이 좀 작죠. 얘나 플리토나 거래량 작고 좀 잘 안 움직이는 그냥 단순하게 이 안에 거래량 터진 거로만 봤을 때는 밑으로 빠지지 않는 건 알겠는데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C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 없으면 안 가져가도 되냐? 포트에 있어야 되냐? 지금 상황에 있었으면 좋으나 지금 들어가는 거는 되게 내가 무례한 거지. 지금 사야 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갖고 있었으면 좋았죠. 네. 그게 제일 아쉬워. 우리가 작년 12월 달부터 인공지능과 로봇이 포트에 이렇게 짜여졌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는 거는 위험해요. 로봇은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보이죠. 근데 인공지능은 사실 보이진 않습니다. 솔트룩스를 팔으셨어요? 네, 솔트룩스를 팔으셨다라고 하면은 이익 실현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판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그거는 또 괜찮은 전략입니다. 저런 분이 산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한 번도 사보지 않은 분이 사는 거는 좀 아닌 거죠. 네, 깔끔하게 폭이 적어도 좋습니다.